가계부채 통계 관련해서 좀 먼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가 부채를 지고 있는 중에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표본 데이터뿐이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게 토대로 해가지고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한 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선 그 조사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소득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이 758만 원입니다. 1분위가 한 20%죠. 그 월 평균 하면은 이게 63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1분위, 5분위가 이 연평균 소득이 한 1억 65만 원. 이게 가계 부채 비중으로 치면은 49.8%, 한 50% 가까이 됩니다.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월 63만 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한 3.7%니까 천조라 치고 한 37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선 1분위에 속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월 소득이 지금 63만 원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번에 국민행복기금이 됐던 어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 원리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나는 거지만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서 국민행복기금이라든지 또 프리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월 63만 원 수준의 소득밖에 없다면은 이건 뭐 먹고 사는 문제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한테 돈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환 능력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분들은 금융 쪽에서만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분위 쪽에 빚이 많은 분들은 어떤 다른 복지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가야지 우리 금융 쪽에서만 채무 재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빚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금융 쪽에서의 해방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뭐 다른 일을 해보고 자시고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행복기금 자꾸 뭐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채무 재정을 해나가는 이유입니다. 탕감할 의지가 있다고 볼까요? 예,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듣겠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풀자고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있는데 예. 심각한 건 뭐냐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만 가구 가지고 표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필요한 것은 이 도대체 얼마가 몇 명이 지금 있는지 이건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하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 정확한 대책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일 급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전수조사 하실 뜻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보고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뉴스를 봤는데 하는 금통위에서 이 어느 분인지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물가가 급등할 때를 대비해서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월 평균 63만 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공공요금을 올리자 그러면은 이분들 생각하면 이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준수 총재는 이게 공식적인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토론장에서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금통위 전체의 뭐 의견은 아니라고 보습니다. 아니다 생각하고 부총리는 지금 공공요금 인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저소득층의 어려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채 원금 상한도 탕감도 필요하겠지만은 생활비를 줄여줘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복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비가 되는 사교육비, 뭐 의료비, 주거비 이 부담을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앞서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이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은 그런 그 금융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 주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생활 지원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하우스푸어 대책이 지난 4.1 부동산 대책이 정책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들 주장했고 그리고 잘 될 거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4.1 대책이 성공적이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대책이 저는 상당히 하우스포 대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특히 주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층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4.1 대책이 다 빼고 줄거리만 딱 줄이면은 집값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이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매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섰겠지만은 지금 6월 주택 동향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제가 지금 5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동기 대비 한 30% 정도 늘었고요. 그 주택 가격도 다소 회복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소 회복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6월 동향에는 한국감정원의 6월 데이터를 보면은 강북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은 4월과 5월에 각각 0.15%, 0.1% 올랐는데 6월에는 0.28% 떨어졌습니다. 강남 11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도 4월과 5월에 각각 0.67%, 0.28% 올랐으나 6월에는 0.47% 떨어졌습니다. 이게 두 달 약발밖에 못 받고 6월달 지난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4.1 대책이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이거. 뭐 은발의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효과도 못 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강남에 있는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모르죠. 정부가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고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저희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정상화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 양쪽의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정상화돼야지 그것이 또 가계부채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나타나는 물론 조금 더 그런 시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당한 주택시장의 회복이 저희는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절적인 요인인지 정말로 그런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나타나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에는 시차를 두고 좀 나타나질 거라고 그렇게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서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나성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